미래 의학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는 줄기세포. 질병 극복을 위해 치료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줄기세포는 피부, 혈액, 신경 등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변할 수 있는 특별한 세포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 중대 혹은 희귀 질병을 비롯해 다양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줄기세포 치료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 원리와 오해와 진실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국내 면역세포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승호 대표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줄기세포, 미디어를 통해서 참 많이 들어본 친숙한 단어가 됐는데 최근에는 무릎 연골 수술에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개념 설명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 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일종의 세포죠. 그게 이제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줄기세포의 그 재생 능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안 좋아진 부분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줄기세포가 이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손상된 세포나 장기를 복구할 수 있다. 이 말일까요? 체내에 건강한 줄기세포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망가진 특정 부위를 그 포착해서 그 신호를 따라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호밍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그 세포나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특정 물질이 나오게 되고 네. 그 특정 물질을 줄기세포가 인지하고 거기로 찾아가서 그 주변을 이제 복구하는 거, 그거를 호밍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호밍 효과라는 거는 이제 그 뭐 물론 세포의 그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세포의 숫자도 대단히 중요한데 노화가 될수록 이제 그런 그 줄기세포의 숫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호밍 효과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자, 줄기세포는 그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부위는 우리 몸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네. 뭐 피 안에서도 줄기세포를 좀 얻을 수가 있고 예. 또 뭐 그 지방이라든가 또는 골수 또는 그 제대혈이라고 해서 그 탯줄에 있는 그런 혈관에 있는 혈액 그런 데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와톤 젤리라고 해서 이제 다른 줄기세포보다는 좀 더 원시적이지만 효능은 더 좋은 이제 그런 줄기세포도 이제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한편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효과를 뭐 크게 보지 못했다. 이런 후기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어떤 배가 고픈 아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어떤 아이가 이제 많이 굶주렸는데 거기에 쌀을 한 톨 주는 거하고 아유. 또 밥을 한 그릇 주는 거하고 다르듯이 한 그릇 줘야죠. 예, 예. 줄기세포도 어떤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정한 양의 그 숫자가 필요한데 네. 너무 작은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그 줄기세포를 치료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필요한 그 숫자, 용량, 이게 이제 반드시 결정이 돼야지만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결국에는 안정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줄기세포 치료 중에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입니까? 그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세포에서 다 분화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줄기세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시술하고 있는 그 역분화줄기세포, iPS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는 좀 더 효과는 있지만 암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구실 용역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거나 이제 어떤 고위험 그런 연구를 위해서 이제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암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전혀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줄기세포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체줄기세포,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이라든가 골수라든가 또는 제대혈 또는 와톤젤리 이런 데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이론적으로는 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체줄기세포를 하더라도 세포를 키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질병에 노출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암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이코플라즘이라고 하는 그런 세균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마이코플라즘이라는 종류는 지구상에 100가지가 넘는데 얘를 추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는 1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검사만 해서는 이 줄기세포가 배양되는 줄기세포가 이게 마이코플라즘에 감염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줄기세포가 마이코플라즘이라는 게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 마이코플라즘이 줄기세포의 DNA를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검증과 그런 그 철저한 무균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치료를 위해서 시작한 치료가 오히려 암을 발병시킬 수 이야기가 참 경각심이 드는데 줄기세포 치료 안정성 확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몇 명을 하던 또는 몇 백만 명을 하던 이 줄기세포 치료가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입증을 하려면 본인이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아주 철저한 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그런 허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첨단 재생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검증하에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서 해외 원정을 떠난 분들도 주변에 보면 꽤 계시던데 문제는 없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예. 줄기세포라는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하다는 거를 전제하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않은 그런 신선 줄기세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양하지 않은 세포를 맞는 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배양해서 맞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자기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뭐 일본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또 그 나라에 가서 배양된 줄기세포를 맞는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검증이 됐다면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그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거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가는 이유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일까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닌데 예. 아직까지 그 배양된 그 줄기세포나 또는 배양된 세포를 맞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허용이 안 됐었죠. 네. 국내법상. 그러다가 첨생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시행령이 내년 2월 달부터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나 또는 세포 치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치료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고 하니까 이 환자나 가족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줄기세포가 이런 치료 외에도 화장품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예를 들면 그 줄기세포라는 거가 우리 피부의 그 층을 두껍게 하고 피부의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장기간 보관을 하고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들기에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세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양을 하다 보면 그 배양액 안에는 그 어떤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엑소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엑소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기간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엑소점이라는 거는 상당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피부에 침투가 되는 것도 이제 줄기세포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엑소점을 이용해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줄기세포가
화장품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주사제로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거를 엑소점이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엑소점을 이용한 그런 화장품들이 아마 국내에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또 많이 시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시장 발전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올해 2월 달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됐고요.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시행령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나 또는 세포 치료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입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제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엑소점에 대한 얘기를 잠시 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북미 시장에서만 해도 엑소점의 밸류가 이제 1년에 3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다. 근데 미국 시장만 해도 굉장히 이제 엑소점이나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2월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그 엑소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연구 결과, 예를 들어서 엑소점을 이용한 진단 키트라든가 또는 엑소점을 이용한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엑소점을 이용한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장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